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돈의 가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돈의 가격. 여러분, 돈의 가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돈에는 여러분 다 가격이 있습니다. 그쵸? 돈도 하나의 제품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 돈을 제품으로 사업하는 그런 기업들은 어떤 게 있죠? 은행들이 있겠죠. 그리고 캐피탈, 그리고 저축은행, 그리고 이런 사채업자들, 예, 뭐 이런 다양한 형태가 있겠죠. 사실 증권회사들도 돈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돈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영상을 킨 거예요. 왜냐면 보통 돈은 돈으로 생각해요. 그쵸? 당연하지만 근데 돈도 돈을 주고 빌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 돈의 가격은 어디서 이제 돈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자라는, 그쵸? 이자라는 게 붙죠. 이자가 돈의 가격이에요, 결국에. 그쵸? 제가 돈을 뭔가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야. 신용등급이 낮아. 그러면 당연히 비싸게 돈을 빌려야 되는 거고, 신용등급이 높아. 그러면 당연히 저렴하게 빌릴 수가 있겠죠. 그 신용등급이라는 것도 이게 재밌는 게, 사실은 뭐 금융권에서도 책정을 하지만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이 사람을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서류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은행에 가면은 여러분, 돈을 구매를 할 때 이 친구들이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바로 부가세 납입 증명입니다. 부가세 납입 증명원을 떼우라 그래요. 회사의 재무제표, 뭐죠?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떼우라 그러죠. 하면서 이제 매출이 얼마가 되는지, 이제 재무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선 돈을 빌려주는 거죠. 돈을 파는 거예요. 이자를 받고. 그렇죠. 보통 은행 이자율이 낮은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싼 돈. 그렇죠. 환율 같은 거는 두 번째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은행에서 담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로 돈을 빌린다고 할 때 보통 이자가 한 2%대에서 3%대 사이입니다. 굉장히 싸요. 이거를 저희 장사꾼 같은 사람들은 거저먹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저먹는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대출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대출이 항상 안 좋은 거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대출이 없었으면은 사실 사업을 뭔가 속도감 있게 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리고 좀 더 키우는 속도도 굉장히 낮았을 거예요. 떨어졌을 거죠. 오래 걸리고. 하지만 이제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멋있는 단어죠, 레버리지. 아무튼 뭐 그냥 빚을 이용하는 겁니다. 싼 빚을 돈을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품의 형태로 바꾸든 서비스의 형태로 바꾸든 사업을 하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내는 이자보다 더 비싼 수익률을 만들면 되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당연히 있어요. 돈을 살 때는 소비를 위해서 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소비를 위해서 돈을 빌리지는 마세요. 돈을 구매하지 마세요. 뭔가 제품을 사는데 이게 무슨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쓰는 그런 장비들이야. 그렇다면은 괜찮죠. 그건 투자니까. 근데 쉽게 생각하면은 그런 거예요. 이거를 명품을 내가 갑자기 명품 지갑이 하나 사고 싶어.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라는 것까지 내면서 물건을 사는데 돈을 사. 같이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죠?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알 테니까. 그리고 부동산 담보대출이 일단 되게 저렴한 돈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안전해요. 이자가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큰 부담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부동산 담보대출도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자만 그냥 계속 납부했으면 되는데 이제는 그 원금이랑 같이 갚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건 딱히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대출이 있을까요?
정부 지원 자금 대출 이런 게 있습니다. 저렴한 거예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창업할 때 청년 창업 지원 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이자가 무려 2.3%인가 2%대였어요. 이게 부동산 담보 대출보다 저렴해가지고 액수가 그때 제가 빌렸던 게 처음에 빌렸던 게 한 5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필름 카메라 사업을 할 때였어요. 예, 다행히 운이 좋게가 아니라 매출 신고를 꼬박꼬박 잘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매출이 잡히니까 부가세 납입한 내용이 있고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죠. 예, 정부 지원 자금 대출은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거 잘만 활용하시면은 물론 정부 정책 자금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다. 자기가 그렇다면은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런 자금 따먹는데 뭔가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면은 정작 사업은 안 하고 이 사업이 정책 자금 따먹는 사업이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크게 추천드리진 않고 자고로 사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자기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 감수를 해야지 또 그만큼 또 사업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공짜로 얻은 거는 공짜로 쉽게 없어져요. 그리고 뭔가 그 가치가 현격히 낮게 느껴집니다. 체감상. 그렇죠. 공짜로 뭔가를 줘. 그러면은 사실 이게 시가 얼마라는 걸 알면서도 공짜로 받으면은 그 값어치가 좀 낮게 느껴져요. 그거는 약간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사람의 심리상. 예, 그렇죠. 그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게 있어요. 정부에서 이자를 은행들한테 안전하게 보존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런 거죠. 그 서울신용보증기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담보가 없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보증을 해줘요. 예, 그건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자가 약간 저렴합니다. 그냥 순수 신용대출보다는 정부기관이 껴있기 때문에 조금 저렴해요. 그렇죠. 한 4%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세요. 이렇게 제1금융권, 은행, 그리고 은행을 많이 이용하셔야 돼요. 모든 정책 자금들은 다 은행을 통해서 유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시길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싸게 사는 방법이에요. 돈을 싸게 사는 방법은 제1금융권을 이용하자. 그리고 매출을 여러분들이 꼬박꼬박 잘 신고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분들은 허위 매출도 신고해요. 대출을 땡기려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솔직하게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꼬박꼬박 신고를 하시길 추천을 드려요. 예, 여러분들이 사업을 어느 정도 확장할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뭐 전혀 없이 그냥 나는 돈 나가는 거 진짜 다 줄이고 막 현금 누락시켜가지고 1원도 아낄 거야 하면은 뭐 그렇게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보통 흔하게 대출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돈을 살 수 있는 창구는 신용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용대출이라는 거는 그냥 저의 신용 자체, 제가 얼마를 벌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인지, 얼마를 벌고 있고 얼마를 벌어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은행에서도 보통 신용대출이라고 하면은 신용등급이 좀 좋으면은 아주 좋다. 그러면 한 5%, 아주 좋다 진짜 너무 좋아. 그러면 한 4%에서 한 6, 7%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제가 이제 자전거 사업을 그만두고 벌써 그만둔 지 한 6년이 됐어요. 근데 그 자전거 사업을 할 때 제가 한 얼마죠? 제가 한 6억 가까이 대출을 받았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요, 옛날에? 아마 그래 한 30억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을 때 무려 보통 금융권에서는 10% 정도 신고된 매출의 10% 정도밖에 대출을 해주지 않는데 여차저차 이것저것 정부 정책 자금 막 이렇게 지원 대출 해가지고 껴가지고 한 6억 정도를 대출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예, 꽤 많이 받았죠. 근데 이자도 되게 싸게. 근데 이게 계속 이제 뭐 균등 상환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그 원금 보전하고 이자만 내는 그런 형태의 상품들도 있었는데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걸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거를 대출이라는 단어를 많이들 뭔가
사채와 연관시켜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뭐 위험하고 막 그런 걸 아는데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예, 대출에 대한 편견을 일단 깨셔야 돼요. 뭔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려면은 뭐 대출 없이 나는 사업한다.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 뭐 그렇게 현명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는 거예요. 예, 뭐 대출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레버리지, 돈을 구매하는 거죠. 그거는 저는 뭐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용대출을 얘기를 하면 뭐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있어요. 돈을 제가 이제 저렴하게 빌렸다가 에어비앤비로 하면서 이제 세금 신고가 뭐 그렇게 제대로 되진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거죠. 뭔가 매출이 안 잡히니까 이제 금융권에서 신용 등급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뭐란가 한 번도 연체나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었어요. 단 한 번도. 그런데 갑자기 막 신용 등급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출이 안 잡히고 세금을 적게 내고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이게 보통 한 2년, 3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돈을 빌릴 때. 근데 그거를 이제 연장을 하거나 재계약을 해야 될 때 다시 이제 신용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또 이제 그 부가세 납입 증명원을 떼다가 줘야 되는 거죠. 재무제표나. 예. 그런데 그게 또 반영이 안 되니까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서 이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아이러니하지만 이해가 가는 부분인 거예요. 이 돈을 빌린 사람이 상황이 안 좋아. 그러면 이자를 올려요.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더 빨리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자를 높이는 거겠죠. 이해는 하지만 제 신용 대출이었는데 4%대 이자로 대출을 했던 게 무려 12%, 13%까지. 그러니까 법정 금리 최고 금리예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연체를 해도 연체 이자가 그거랑 똑같아. 연체 이자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막 처음에 실갱이를 엄청 하다가 근데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1년을 내고 버텼습니다. 차곡차곡 내면서 많이 다 갚았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자율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13%까지 올라갔던 대출들이 5%대로 다 떨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웃긴 거죠. 은행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은행의 속성을 잘 아셔야 돼요. 은행은 비 올 때 우산 걷어가는 사람이에요. 예, 햇빛 쨍쨍할 때 우산 빌려줍니다. 예.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굉장히 냉혹한 자본주의 논리가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예, 잘 아셔야 돼요. 굉장히 항상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을 늘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뭐 크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은행 대출이나 뭐 신용카드나 뭐 이런 것들이 펑크가 나지 않는 이유는 전 현금 흐름에 엄청 포커스를 둬가지고 돈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항상 현금 흐름, 그렇죠? 빵꾸가 안 나게 돈이 계속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이제 파이프라인이 끊어지기 시작하면은 연쇄적으로 터져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신용대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일단 아직까지는 제1금융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행 이런 속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제2금융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캐피탈 같은 게 있어요. 뭐 현대캐피탈 그리고 뭐 재산금융권도 있죠. 저축은행, 러시앤캐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이용해본 대출들은 그런 저축은행 대출까지도 써봤어요. 심지어 안 좋을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에어비앤비가 폭망해가고 있을 때 빼다가 다 메꿨죠. 근데 그런 이제 러시앤캐시 이런 데들의 대출 이자는 뭐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저렴한 데들도 저렴하게 쓸 수 있어. 오히려 그때 은행의 시중평가가 완전히 떨어졌을 때 13% 대출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오히려 신용대출이 오히려 재산금융권의 신용대출이 더 이자가 쌌어요. 8.9%. 그것도 뭐 싼 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자는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싸다 비싸다는 물론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느끼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뭔가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고 있거나 물건을 팔고 있다고 봤을 때 물건을 팔아서 남길 수 있는 마진의 한계는 저는 그래요. 진짜 다 세후 이제 인건비 뭐 모든 비용 다 제하고 순수하게 남는 이익, 순수 이익이요. 그게 10%에서 20% 사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10%의 이자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이런 캐피탈 얘네들은 은행도 그랬지만 조폭 같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뭐 돈을 제가 사는 입장이니까 저는 고객이고 여기는 셀러죠. 이렇게 보자고요. 감정을 담지 말고요. 예, 그래가지고 10% 미만, 그러니까 7%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권장을 드리고 싶긴 해요. 7%. 물론 에어비앤비를 할 때 제가 카드빚까지 땡겼었던 이유는 카드빚이 그때 12%였거든요. 그랬는데 그래도 싹 다 전체 카드의 모든 빚을 긁어서 한 1억 5천인가? 그 정도를 다 땡겼어요. 그래가지고 에어비앤비 사업을 했죠. 왜냐면 수익률이 훨씬 높으니까. 그렇죠? 아무리 못해도 30% 이상은 나오거든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한 12% 이익을 그 비용을 지불을 해도 뭐 한 15% 이상 남으니까 했던 거죠. 그런 식의 계산을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 하는데 여기서 항상 그 감안을 하셔야 될 거는 리스크예요. 이 사업이 잘 안 될 리스크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 그걸 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러니까 항상 돈을 살 때도 그렇고 뭔가 사업에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물건을 살 때는 돈을 같이 사지 마세요, 여러분. 예, 대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자까지 물건을 사는데 이자까지 물건 자체로도 감가가 엄청나게 심하게 되는데 거기다 또 이자까지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예.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활용하긴 하는 것 같아요. 할부, 무이자 할부. 이거에 대해서도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해요. 무이자 12개월 할부 1년 동안 그러면은 공짜로 그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 안 할 이유가 없이 저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레버리지를 거의 뭐 최대로 300% 이상 땡기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예민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대출에 대해서. 아무튼 그래요. 예. 사업을 하려면 레버리지를 저는 일으킬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 레버리지라는 것도 이 사람이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빌려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예, 그런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채는 사채랑 그냥 구분하지 말게요. 제일금융권 이런 거 빼고 요즘에 다 젠틀하니까. 예. 그 갚지 못할 때나 이제 조폭으로 변신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뭐 이제 법적인 제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 이제 사업 초보분이라면은 한 6%에서 7% 이상의 대출은 절대 쓰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제가 했던 것처럼 한 4%, 5% 담보대출보다 조금 더 비싼 신용대출까지는 괜찮다. 근데 그것 자체도 쓸 때 뭔가 사업에 여러분들의 소득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투자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자산에 투자를 해야 돼요. 예, 비용 항목에다 넣으시면 안 돼요. 예, 그냥 소모품 뭐 여러분 뭐 이렇게 그냥 쇼핑하는데 그 돈을 빌려서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 누차 하고 싶네요. 결국에는 여러분 있잖아요. 요거를 잘 관리하시면 돼요. 예, 대출을 너무 다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대출을 항상 그리고 너무 공포감을 갖고 대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이 뭔가 지속적으로 대출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대출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근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검증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연 저 이자를 어느 동안이나 잘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을지, 저 돈을 이용해 가지고. 절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예. 주식하면서 진짜 미수 땡겨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 본인의 선택이고, 그것도 뭐 굉장히 자기가 타짜다 그러면은 괜찮겠지만, 리스크가 낮은 거겠지만, 그런 통제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나의 통제권 밖에 있는 그런 데는 가급적이면 땡기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수가 있어요. 돈을 버는 속도도 빠르지만 돈을 잃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진다 라는 거를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돈의 가격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너무 요는 그거예요. 일단 정부 지원 자금 대출, 이런 것들, 저렴한 것들, 뭐 담보가 있으면 담보 대출, 이런 거 괜찮습니다. 너무 이렇게 꼭 막혀가지고 그거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대출에 한번 대어봤던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건 본인의 선택이다. 하지만 여러분, 자산이 뭡니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기 자본이에요. 자산. 이건 뭐 회계적인 용어니까요. 자산, 부채 플러스 자본. 자기 자본 플러스 부채입니다. 부채라는 거는 여기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내가 끌어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끌어올 수 있는 인적 자원일 수도 있고, 물적 자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요 정의를 머릿속에 빡 받고 사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대출 너무 무서워하시지도, 그리고 너무 우습게 보실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